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교하는 글 연습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는 비교하는 글 또한 논증하는 글이 되어야 된다 라는 부분을 실제 학생의 글을 쓰면서 논리적 완결성이 어떤 점에서 떨어지는지를 하나씩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하는 글이 논증하는 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간단해요. 논술은 기본적으로 요약이건 비교건 설명이건 상관없이 거의 모든 대부분이 논리적 구조를 학생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요약도 마찬가지로 필자가 무엇을 주장하고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뭔지를 구성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두 대상을 비교한다. 나는 이렇게 비교할 거야. 내가 이렇게 비교한 이유 근거는 뭐야가 제시문의 내용을 통해서 입증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가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나는 이래서 가는 이렇고 나는 이래서 이렇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선택해서 어떤 걸 내가 어떻게 비교할지는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이다? 나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합시다. 자, 오늘 교재는 137조가 있고요. 연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연습 문제를 반드시 풀어본 학생들 미리 먼저 풀어보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 끝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실제 학생 글입니다. 학생 글을 보고 이 학생 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은 잘 썼는지 어떤지를 따져보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아래에 학생 글을 읽고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인지 유추해 보시오. 이거 제가 왜 넣었죠? 앞부분에 첫 강의부터 제가 강조한 게 있잖아요. 일단 글 자체로 완결성을 떼야 된다는 것은 모든 문제의 전제예요. 전제. 알겠죠? 모든 문제의 전제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자, 이거 안 풀어본 학생들은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자, 2번. 아래의 학생 글 중 문장의 연결이 논리적이지 못한 문장 번호를 모두 찾고 그 이유를 쓰시오. 뭔가 말이 안 되는 부분을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제가 왜 시키냐면요. 학생들은 자기가 글을 쓰고 나면 내 글이 왜 잘 썼고 왜 못 썼고를 몰라요. 자, 남의 글을 보면 뭔가 이상한데 뭔가 잘못 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어디가 틀렸니 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해 보라 그러면 찾지를 못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학생들이 감으로 글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글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형태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이렇게 쓰면 되겠지라고 감으로 쓰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꼼꼼히 읽어보고 뒤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가와 나는 모두 예술의 창조에 대해서 설명한다. 가에서는 예술은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는 것이라고 나타내며 나에서는 예술이 자기 반영성을 통해 변화된다고 말한다. 일단 문제를 보니까 문제를 유추해 보라고 했으니까 가나는 모두 예술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나를 비교하신 거예요? 아니면 예술과 관련해서 비교하시오? 이런 문제 같은데요. 가는 예술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반면 나는 예술이 반복과 모방을 통해 창조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가와 나는 예술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가는 예술이 순수 창조로 보고 있고 나는 예술에 있어서 개혁은 힘들다고 보고 있다. 글 전체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냥 가와 나를 첫 번째부터 끝까지 다 비교한 것 같아요. 중요한 어떤 핵심되어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가와 나의 가장 궁극적인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비교하기보다 가와 나는 이렇게 다르고 가와 나는 이렇게 다르고 가와 나는 이렇게 달라요. 그런 형태로 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쓸 것 같으면 가나를 비교하시오 라는 문제에 그렇게 쓸 것 같으면 글자 수가 달라요. 가는 모음으로 시작하지만 나는 자음으로 시작해요. 그런 비교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비교를 하고 있는 애들이 의외로 학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출제자가 어떤 제시문을 냈으면 그 제시문을 도대체 학생들이 어떤 걸 써주길 요구하는지를 조금이라도 가장 의미 있는 차이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라는 뜻입니다. 이 글을 보니까 차이를 그냥 나열한 느낌이 많이 드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고 뒤에 답해보시고 풀이를 좀 해봅시다. 자, 이 문제는 한양대 2009년도 문제입니다. 자, 차근차근 보면서 설명을 하죠. 첫 번째 문장입니다. 가와 나는 모두 예술의
창조에 대해서 설명한다. 문제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문제는 여기 나왔죠. 가와 나의 예술에 대한 관점을 서로 비교하시오. 예술에 대한 관점을 서로 비교하시오. 오늘 예술과 관련해서 어떤 관점, 맥락,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포인트, 기준이 뭔지가 분명하게 기술돼야 되겠네요. 자, 일단 가와 나는 모두 이 학생이 쓴 글입니다. 가와 나는 모두 예술의 창조에 대해서 설명한다. 예술에 대한 관점이 모두 창조에 대한 관점으로 예술을 바라보는구나. 예를 들어서 예술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을 우리는 상업적인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고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예술에 도달하기까지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예술이 얼마나 난해한가를 기준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학생은 일단 가나를 예술을 어떤 창조와 관련된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시문이다 라고 이 학생이 읽었다라는 걸 첫 문장에서 보여줬어요. 그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채점자는 뭐라고 볼까? 학생은 예술을 창조로 읽었구나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 봅시다. 가에서 예술은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는 것이라고 나타내며, 나에서는 예술은 자기 반영성을 통해 변화된다고 말한다. 가와 나는 모두 예술을 창조에 대해서 말한다. 근데 가는 예술은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는 것이라고 나타낸다. 예술을 창조다,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다 같은 말이죠. 요거는 첫 번째 문장의 그냥 반복입니다. 나에서는 예술이 자기 반영성을 통해 변화된다. 이건 창조랑 무슨 관계죠? 자, 첫 번째, 예술을 창조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러면 두 번째, 가는 예술의 창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아니면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예술의 창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지금 두 번째 문제 2번을 붙인 두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가 제시문은 예술의 창조에 대한 반복이고, 두 번째 문제는 창조랑 관계없는 갑자기 변화를 이야기해요. 이 학생이 창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변화라는 말을 쓴 것 같기도 한데요. 창조와 변화는 같은 말이 아니죠. 그죠? 이걸 이렇게 써버리면 채점자는 학생의 생각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여기 써놨네요. 그죠? 그래서 채점자 딱 보면, 얘는 지가 창조라고 써놓고 왜 두 번째 문장에서는 창조와 관련 없는 제시문의 내용을 주구장창 또 써놨지라고 자기의 글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능력이 떨어지겠다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창조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그랬으면 창조에 대해서 어떤 거 설명하는 데를 써줘야죠. 알겠죠? 글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요 글은 지금 책임져 있지 않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볼까요? 세 번째 제시문입니다. 가는 예술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반면, 나는 예술이 반복과 모방을 통해 창조된다고 설명한다. 또 뭐죠 이게? 이 반면이면 반대잖아. 예술은 창조라며. 근데 독립성과 자율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면 예술은 창조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통해서 창조된다, 이런 뜻으로 쓴 건가요? 반면 그러나 나는 예술이 반복과 모방을 통해 창조된다. 반복과 모방을 통해서 창조된다. 지금 앞에 거랑 뒤에 거랑이 왜 반대로 연결되죠? 아니,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면서 반복과 모방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면이라고 연결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3번 지문까지 읽어도 예술이 창조와 관련해서 지금 가와 나가 어떻게 다른지가 정확히 잘 안 잡혀요. 이 학생의 글을 보면. 이제 반면이라는 말을 써서 어떤 차이를 드러내려고 한 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즉 학생들이 글을 쓸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못 써요. 어떤 뜻인지 알겠죠? 자, 네 번째 문장 봅시다. 자, 그리고 가와 나는 예술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건 또 공통점인데, 그러면 이 학생은 크게 가와 나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라고 하는 것으로 한 덩어리 묶이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한 덩어리가 묶이네요. 그죠?
두 덩어리, 크게 어떤 두 덩어리 포인트에서 비교를 한 것 같습니다. 가는 예술은 순수 창조라고 보았고 있고, 나에서 예술은 개혁이 힘들다고. 도대체 뭘 쓰려고 하는 거죠, 이게? 예술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예술은 어떤 점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지, 그리고 나는 또 어떤 측면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이유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면 비교가 되는데, 이렇게 쓰면 학생의 생각을 거의 쫓아가기 어렵네요. 자, 이 학생의 글을 읽으면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문장이 거의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찾아내셔야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논리적으로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스스로 자꾸 글을 쓰는 과정에서 제시문을 자꾸 쳐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제시문에 있는 중요하다 싶은 말을 베꼈어요. 그러다 보면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답의 형태에 맞춰서 제시문을 짜집게 하게 됩니다. 비교를 요구했으면 그냥 끝까지 비교하는 글을 논리적으로 쓰세요. 알겠죠? 설명을 요구했으면 설명하는 글을 끝까지 논리적으로 쓰세요. 자, 알겠죠? 자, 그 다음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13. 그래서 비교도 논증하는 글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조금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연습 문제 13. 실제 앞에 학생이 쓴 글의 실제 대학교 기출 문제입니다. 그죠? 가나를 읽고 아래의 사고 구조를 완성해 보세요. 이 연습 문제 13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사고 구조 완성해 보시고 뒤에 한번 문제를 직접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교하는 글이 되었건 설명하는 글이 되었건 논증하는 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완벽하게 머릿속에 좀 넣어 두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비교 학생 글을 보면서 논증하지 못하는 글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논술과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학성과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들은 1169-5143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받으니까요. 직원이 있을 때는 직원이 받을 거고 없을 때는 제가 아마 거의 받을 겁니다. 궁금한 건 언제 어디서나 문자 연락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교도 논증하는 글이 되어야 된다 라는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비교하는 글 한번 직접 한번 써보고 한번 구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연습 문제 반드시 한번 써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